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공부머리가 좋은 애들이 유전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조금 색다른 그게 있어서 한번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딱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면 임신 중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없으면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 네. 있었나요? 뉴질랜드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네. 발표가 났더라고요. 아, 임신 중 영양 상태가 진학률과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임신 중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 못하는 산모가 네. 학업 성취도가 크게 떨어지는 아이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의미한 의미가 있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머리가 좋으시면 아이들도 공부 머리가 있고 공부도 그렇죠. 잘한다, 머리도 대부분 좋다. 이제 유전이다. 공부머리는 유전에서 온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 엄마의 그 임신 중 영양 상태가 이게 아이의 머리와 관계가 있는지, 특히 또 대학 진학률과 관계가 있는지 전 사실 듣고 놀랐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뉴질랜드에서 한 2000년부터 이게 오클랜드 남부 지역 병원에서 태어난 남태평양 섬나라계 아이 한 1,400명 정도를 이렇게 추적 관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뉴질랜드에서 관찰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진이 임신 중에 엄마의 영양 섭취가 자녀의 학습에 얼마나 큰 영향일까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네. 이제 대학 진학률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네. 대학 진학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더라. 특히 연구 대상자의 10% 정도가 뉴질랜드의 대학 입시를 위한 학력평가 제도인 NCEA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 네네네. 기초 단계인 1단계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입처럼 그렇죠. 뭐 그런 수능 시험인가 봐요. 그래서 네. 대학 진학에 성공한 경우도 고작 22%밖에 안 됐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였는데 왜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이제 엄마들의 임신 시 영양 상태가 조금 불균형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네.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자꾸 다이어트라든지 아. 임신 중에 또 이게 음식이 항상 관리하시는, 네, 막 이게 영양 상태라는 것 자체가 많이 먹는다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걸 잘 먹는 거죠. 골고루. 그렇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골고루 먹고 이왕이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특히 네. 이제 뭐 우리 임신 중에는 아무래도 엄마의 상태가 아이한테도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먹거리도 그렇지만 또 아이의 상태. 심리적 네. 스트레스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엄마의 배 속에서 아이들의 형태가 갖춰지잖아요. 오장육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 자체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임신 중에 또 엄마들이 또 이게 미모, 외모 이런 것들이 너무 저기 살이 많이 찔까봐 관리를 또 일부러 하시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너무 쪄도 안 되지만 일단 건강하게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것도 연구진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네. 뭐냐면 임신 중에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했을 때 그런 엄마들이 낳은 아이들이 네. 14세가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살이 더 찌는 신체 발달에 나쁜 영향도 그렇게 초래했다는 겁니다. 연구까지 했네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14세까지 추적 예. 관찰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도 이제 엄마의 영양 상태가 오히려 부실해서 애가 조금 몸이 약하게 태어나면 얘도 그냥 약할 거라 생각하고 마를 거라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반대로 먹거리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또 가식을 한다든지 아, 또 그래서 이제 살이 더 찌는. 편식을 한다든지 네. 해서 이제 살이 조금 찌는 체질이 돼서 오히려 가체중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가체중이 되게 되면 2차 성장 자체도 좀 빨라지니까 네. 아무래도 성장에도 불리해지게 되고 그렇죠. 뭐 다른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요즘 정말 아이들도 소아 당뇨라든지 혈압 자체 때문에도 문제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소아 당뇨, 소아 비만이 좀 네.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까 14세 전후가 되면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의미의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저도 그냥 말씀으로만 제가 봤을 때 엄마 임신 중에 잘 안 드시고 그러시게 되면 이게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한 1000명대 이상의 아이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네.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있네요. 네. 그만큼 먹거리 같은 건 조금 더 신경을 잘 쓰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임신 중 골고루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너무 살찌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영양이 바로 우리 아이의 머리, 진학률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경 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어머니들 태교 준비하실 때 네. 아이한테 좋은 음식을 준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 관리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스트레스도 안 받으셔서 또 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읽는 거라든지 그런 걸 잘 해주시게 되면 아이들 자체도 이제 건강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들,
공부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나오면 어머니들께서 훨씬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그렇죠. 공부물이 좋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건강한 아이 출산을 뭐 위해서 반대로 오늘은 뭐 반대로 얘기 좀 아이가 뭐 공부를 못한다, 뭐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그게 생각외로 우리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임신 중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 못 먹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든지 네. 화가 그러니까 많다든지 화가 많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아이한테 혼내지 마시고요. 네. 항상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자꾸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은 진짜 칭찬이 필요합니다. 네, 칭찬 먹고 크는 아이가 좀 더 건강하죠. 그래서 사회에 좀 필요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칭찬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게 음식과 관계되고 나아가 임신 전 엄마 몸 상태, 임신 중간에서 먹는 음식이 진짜 중요하니까 그거 꼭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궁금한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신문 같은 거 읽다가 의미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